예,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지상기술연구원의 제1지상무기 체계단에서 근무하는 박병훈입니다. 예, 저는 현재 해병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륙돌격 장갑차를 대체하는 상륙돌격 장갑차 2 탐색 개발 사업과 그다음에 차세대 전차 계획 업무에서 체계 종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 90년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는 베일에 쌓인 어떤 비밀 무기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처음에 여기 연구소에 들어올 때는 병역 특례 기간만 근무하려고 들어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친구로부터 병역 특례 혜택이 있다는 연구소 모집 공고가 나왔다고 그래서 당시에 지원을 했고, 그때 서울에 있던 연구소는 홍릉객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저는 단순히 방위산업체라고만 알고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는 여기가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연구소라는 걸 그때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말을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저는 국방과학연구소로서 지원을 안 하고 홍릉기계 주식회사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위산업체에 저는 이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어떤 무기 체계를 연구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그때서 나중에 알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80년대에는 PC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계획서나 연구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할 때는 손으로 원고를 써서 타이핑을 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서나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검토하거나 수정을 할 때는 수정액으로 지워가면서 다시 타이핑을 치다 보면은 이게 막 타이핑 친 자국이 막 옆으로 이렇게 번지고 그 페이지를 다시 작성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를 이제 시험하는 과정에서 주행 시험이나 이런 거 하는 시설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군내 시험 훈련장을 빌려가지고 훈련이 없는 시간을 이제 이용해서 저희가 시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할 때 이제 주행 시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마그네틱 릴 테이프 레코더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거를 테이프에다가 다 저장하는 시기였어요. 릴 테이프 레코더 장비가 좀 유만해요. 전원이 배터리 전원이었어요. 장비를 안고서 가다 보면 이게 진동에 의해서 배터리의 접촉 불량인지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불안정해 가지고 먼지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 시험을 다 했는데 데이터를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하고 다시 한 몇 번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고 나면 그 테이프를 갖고 와서 실험실에서 그걸 다시 플레이 해가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또 한 예를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시험을 해갖고 오면은 그 시험 데이터를 다시 플레이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형태로 다 받아요. 그럼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가 짜요. 일일이 다 코딩을 해가면서 다 짜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주변에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는,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 데이터만 받아가지고 몇 가지만 고쳐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에 인풋을 시키면 분석 결과까지도 다 나와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추가 분석을 더 해서 결과를 이제 내는 이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시간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시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K2 전차가 이제 저희 국내 독자 기술로 이제 개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K1 전차나 K1 A1 전차는 있었죠.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연에서 기술 지원한 경험은 있었는데 그거를 설계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군의 운영 개념을 가지고 그 운영 개념에 맞게끔 우리가 전차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개발하기 위한 요구 조건으로 가지를 많이 쳐가지고 그걸 세분화해가지고 그 각각의 구성품을 설계하고 또 개발을 하고 그걸 다시 종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군의 운영 개념에 맞게끔 우리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그런 산출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차 설계하고 개발을 위해서는 구성품 개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구성품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체계 설계를 할 수 없다면 진정한 국산 전차라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에서 체계 설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했던 K2 전차가 저는 더욱 애착이 갑니다. K2 전차를 이제 시제를 제작하고 나서 사격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격을 할 수 있는 2km짜리 사거리에 있는 사격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2km 사격장을 이제 찾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 그 다락대 시험장에서 지형 조사를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형 그 지도를 펴놓고 2km 사격장 거리가 나오는 입지 조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격 진지는 산 중턱에다가 정해놓고, 그다음에 표적지는 곡사탄 그 탄착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를 이제 표적지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정했는데, 그 표적지가 그게 곡사포탄 그 탄착지라 그 옆에 불발탄 지역이었습니다. 그 불발탄 지역을 이제 위험 요소를 다 제거를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군하고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평소에 사격이 없는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공사를 했고, 그 공사거리가 표적지 공사거리가 약 2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공리에 공사를 마쳤고 사격도 성공리에 마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 책임자께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전차를 개발을 하면 국내에서만 운영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을 해서 무조건 이건 수출을 해야 된다. 우리 전차가 작고 빠르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개념을 이렇게 잡고 이제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해외 수출하는 목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거는 국내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걸로 개념을 잡고 시작을 하셨어요. 개발도 끝나기 전에 터키하고 협상을 시작을 해서 결국 개발 끝나는 해에 터키하고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 사업 책임자의 강한 그 의지 때문에 지금 이런 결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국내 군사력이 이제 세계 군사력 반열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차 분야가 거기에서 이제 크게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전차를 또 제가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 크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지향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차와 같이 복잡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업무 구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 내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동료끼리 서로 정보 공유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양해야 될 부분은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그런 모든 정보들을 스스로 보안을 지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일하면서 생각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좋은 결과를 내기보다는 일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결과는 부수적으로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소 체질로 아까 변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기의 맡은 이 어떤 사업적인 목표와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자기의 업무 영역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기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외부에서는 인정을 설사 못 해줄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그 뿌듯한 그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계속 아니야 연구원으로 그래도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많이 생기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을 일일 수 있기 때문에 하기 싫고 귀찮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연구소에서 40년 이상을 이제 근무해서 보다 보니까 연구소 체질로 제가 몸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나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는 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연구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 개발 동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하려는 무기 체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는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